안녕하세요. 삶을 외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기, 유방암, 패전이, 뇌전이, 환우, 안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멀리한 10가지 중에 나머지 5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앞선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멀리하게 된 5가지를 미리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유방암에 제가 걸리고 나서 멀리하게 된 6번째, 바로 화학 성분입니다. 화학 성분은 우리 주위에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세제와 샴푸, 비누 이런 곳에서도 화학 성분이 내 몸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피독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부를 통해서 독이 들어간 것이 체내에 누적이 돼서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좋은 향이 나는 샴푸와 좋은 향이 나는 바디워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이런 경피독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화학 성분을 꼼꼼히 찾아보고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공 색소, 인공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저는 좀 약간 소년처럼 짧은 숏커트 머리입니다. 그런데 아직 머리가 뒤죽박죽이어가지고 가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 관리, 두피 관리를 저는 그냥 비누로만 세안을 하면서 비누로만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머리 뻣뻣하지 않아요? 머리에 린스나 트리트먼트 해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요. 몇 년 동안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습관이고 우리가 펌과 염색을 하면서 머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실 우리의 자연 모발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펌과 염색, 네일아트도 멀리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샴푸 없이 가벼운 비누로만도 모발 관리가 잘 되고 린스나 트리트먼트 없이 모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이 나는 것에는 파라벤과 설페이트 같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똑똑한 소비자분들이 많아서 이런 계면 활성제가 없는 제품을 잘 찾아서 쓰시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환우분들이나 여성분들,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특히 꼼꼼히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뒷면에 어떤 제품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시고 내 몸에 이게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제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최대한 좀 잘 물에 용해되는 세제, 그리고 청소를 하실 때에도 락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최대한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문을 다 환기를 시켜놓고 최대한 내 몸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이 없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런 청소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좀 꾸준히 청소를 하면 크게 세제를 사용하면서 청소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멀리하는 7번째는요, 날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먹고 있는 회, 육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고기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런 날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먹는 것을 잘 가리지 않는 타입이어서 식탐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날것들은 살이 안 찐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더 자주 먹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암을 결국 잘라서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보면 그 암 덩어리는 바이러스, 세균, 중금속, 기생충 덩어리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이 날것을 끊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시점이었는데요. 날것에는 기생충과 각종 세균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우분들은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죠. 날것에는 기생충뿐만 아니라 중금속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더라도 조금 생선과 해산물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금속, 알루미늄, 카드뮴, 납, 수은은 4가지의 기본 중금속인데요.
이 중금속 검사는 병원에 가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8종 검사는 좀 비용이 많이 들지만 4종 검사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내 몸에 축적된 중금속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금속은 한번 체내에 축적이 되면 스스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 아이는 당연히 중금속이 축적이 될 확률이 너무 낮을 것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중금속이 축적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내가 해산물을 즐기고 있다면 저는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현재 카드뮴 수치가 조금 높은 상태인데요. 킬레이션을 여러 번 하고 있지만 잘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우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중금속 검사를 하고 이것을 킬레이션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암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CT, MRI를 많이 촬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엑스레이나 CT에서 나오는 다량의 방사선은 중금속과 만나게 되면 더 세포 파괴를 촉진시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환자분들은 방사선에 노출될 확률이 좀 적지만 환우분들은 어쨌든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금속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우분들은 호중구 수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호중구 수치가 낮을 때는 바이러스 세균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럴 때는 생야채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저도 호중구 수치가 200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 피검사에 대한 내용도 좀 자세히 드릴 텐데, 호중구 수치가 일반인 분들은 2000 정도가 정상이고 환우분들은 1000 이상을 유지해야 항암을 진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200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생야채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모든 식기도 다 이렇게 세균이 감염이 안 되는 상태로 잘 소독을 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피검사를 확인하시면서 드시는 음식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멀리하게 된 8번째는 바로 보정속옷입니다. 다들 보정속옷이라고 지금 생각하실 테고, 또 보정속옷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견해이고 시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취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서 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방암을 걸리기 전에는 약간 통통한 체형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식탐이 있다 보니까 먹는 것도 좋아하고 술자리를 또 늦게까지 가지기 때문에 술살이라고 하죠. 팔다리는 얇은데 약간 안 보이는 곳에 살이 이렇게 있는, 셀룰라이트가 있는 체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정속옷으로 조금만 커버를 하면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보정속옷, 거들이라던가 이런 타이트하게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옷들을 많이 입었었는데요. 보정속옷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맞춤형이 아니다 보니까 저의 체형에 딱 맞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혈액순환이 좀 안 되면서 무릎 연골에 파열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유방암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정속옷으로 인해서 유방암이 왔고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것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방암 환우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정속옷을 입고 나서 유방암이 왔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몇몇 환우분들이 있었는데요. 속옷을 입을 때 나한테 잘 맞는 속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와이어가 있거나 너무 쪼이면 사타구니 쪽이나 이런 림프 쪽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좀 대사가 안 되고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보정 속옷을 선택하실 때 나한테 잘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보정 속옷을 8번째로 넣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고 있지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것을 선택하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멀리하는 9번째는 깎거나 흥정하거나 추가로 요구하지 않기입니다. 앞선 8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9번째는 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아줌마 정신이라고 하죠. 주부 마인드 때문에 어디 가면 좀 깎으려고 하고 흥정하려고 하고 좀 추가로 더 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미니멀리즘으로 살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요구했던 것들이 집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고 누군가한테는 그것이 큰 사업이었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수단이었는데 제가 단지 제 욕심 때문에 그것을 좀 싸게 달라고 하거나 더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로 그분에게 피해는 가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쓰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쌓여만 있는데 더 유용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좋은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잘 흥정하지 않으면서 좀 소소한 것들은 또 깎으려고 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제가 안 하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간사한지라 또 뭔가 눈에 보이는 욕구랑 욕망이 생기면 저 이거 더 주시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할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안 하려고 멀리 하려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것인데 저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우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나 제 가족분들도 이런 행동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을 저는 좀 멀리 하겠다 라고 마음먹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멀리하는 마지막 10번째는 바로 인간관계의 연연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외동딸로 한 10년 정도 살고 할머니 손에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그런 결핍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 관계에 제가 연연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여잡는 인간관계라고 하죠. 한 번 맺은 인연을 조금 오래 지속하고자 하는 그래서 조금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저한테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그동안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자기애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저보다는 좀 남을 위해서 그분이 이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인연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그래서 부여잡는 인연이 아니라 보내주고 받아들이는 인연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아직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으로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한 번씩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안규미 너 또 연연하고 있어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제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자의 책을 읽고 자기 수용, 자기 연민, 자기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나에 대한 연민이 있는가? 나는 현재 지금 나의 이 상황을 수용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타인한테 배려하고 나누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선 내가 먼저구나. 우선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게 정말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의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짝은 거리를 두고 그 거리에서 먼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먼저 아껴주면서 적당한 거리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를 자책하고 나를 후회하고 연연해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지켜내는 것이 제가 현재 한 저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아마 가족의 상처, 지인의 상처가 많으실 거예요. 자꾸 그것들을 곱씹으면 내 안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 마음의 골μ이 육체의 골μ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털어버릴 수 있는 건 털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게 두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방암에 걸리고 제가 멀리한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 두 편을 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당연히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제가 고민했을 때 10가지로 함축한다면 저는 이렇게 탑 10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가까이 하게 된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치병 생활하는 많은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